저 위에 있는 거 벗어. 그러면은 너 자면은 저기 이제 옥상 끌고 가야지. 옆에 옥상이거든. 요즘에 그 뭐야? 내가 운동으로 좀 권투 배우거든. 원투 연습해야지 원투 연습. 그냥 먹어. 끓는 거야 이거. 저는 먹으라니까. 근데 이거 쉽게 못 벗겠네. 옷이 흰색이라 가지고 튀어나와요. 뭐가요? 아, 걷어야겠네. 이주 왜 이렇게 좋아? 배가 튀어나온다 지금. 배가 튀어나와. 네뭘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진짜 미치겠다. 자, 객체 높임부터 보자 이제. 주체 높임 했고 이제 객체 높임.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객체 높임은 특수어휘하고 이제 부사적 교사 높이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어. 알겠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너희가 다 이제 좋은 집 태어나서 교육을 잘 받고 자랐기 때문에 높임말을 지금 안 쓴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들이다, 여쭙다, 모시다, 뵙다 이거나 평소에 너희 쓰는 어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죠. 다만 이제 이게 사용되었을 때 누구를 높이고 있는지 요거는 이제 알 수가 있어야 되지. 모시고 이거 높임 표현인데 할머니라는 목적어 객체를 높인 거구나. 요 정도 이제 확인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적어 말고 이제 부사어만 부사적 조사 깨로 높여가지고 높임을 실현할 수가 있다. 알겠지? 객체까지는 쉬운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상대 높임이야. 이걸 외워야 돼요, 너희가. 자, 이거 이제 외우는 요령을 좀 알려줄게. 자, 일단은 상대 높임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종결 어미를 통해서 우리가 실현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격식체하고 비격식체로 나눌 수가 있다. 일단은 격식체랑 비격식체. 격식이라는 말이 뭔지는 알지? 격식. 이제 뭔가 이제 형식이랑 일정한 그 품위를 지켜서 말해야 될 때 그때 쓰니 격식체. 그다음 좀 편하게 말할 때가 이제 비격식체야. 일단 이렇게 둘로 나누고 그 다음에 여기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가 격식체, 해요, 해가 비격식체에 속한다는 거를 너희가 또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이거 니네 거기 교과서에도 나와 있거든. 하십시오가 아주 높임, 하오가 예사 높임, 하게 예사 낮춤, 해라가 아주 낮춤, 해요가 두루 높임, 해가 두루 낮춤. 이걸 외워야 된다. 알겠지? 외워야 돼요. 그래서 비격식체는 두루 높임, 두루 낮춤 요거 두 개밖에 없다. 그 다음에 격식체가 아주 높임하고 예사 낮춤, 예사 높임 뭐 이런 게 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카테고리화해서 외워주면 된다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십시오체 같은 경우에 하십시오체는 이제 너희들이 보면은 대충 알아. 가십니다, 가십니까, 가십시오. 십니다, 십니까, 십시오. 하십시오체구나. 청량도 가십시다. 이거 하십시오체 쉽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치? 근데 이제 하나만 조심하면 돼. 요 가시지요. 가시지요. 그러니까 이제 종결어미가 뭐뭐 시지요일 때, 뭐뭐 시지요. 이러면은 이제 뭐뭐 요가 끝나서, 뭐뭐 요로 끝나서 우리가 이거 해요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해요가 아니라 이건 이제 하십시오체야. 하십시오체의 청유문, 이게 이제 뭐뭐 시지요다. 알겠지? 요거를 이제 주의해서 좀 외워줘야 되고요. 다음에 하오체도 마찬가지로 무슨 오로 끝난다고 보면은 가오, 가시오, 가시오. 근데 청유형은 또 갑시다야. 알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갑시다? 하십시오체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요거는 하오체의 청유형이란 말이죠. 그래서 얘도 좀 신경 써서 외워줘야 된다. 알겠지? 다음에 하객체는 어렵지 않을 거야. 뭐 가네, 가게, 가세, 간다네 뭐 이런 거. 가는가, 가나. 요거 이제 좀 봐두시면 되고. 그
그 다음에 이제 너희가 헷갈리는 게 요거 이제 해라체랑 해체 구별하는 거. 요거 좀 빡셀 수가 있어요. 해엽체는 요 가시죠 빼고는 다 이제 말 끝에 요가 붙으니까 이거 어렵지 않다고. 근데 이제 가장 헷갈리는 게 요거죠. 둘 다 반말인 것 같은데 이게 해라체일까 아니면 해체일까? 요게 이제 헷갈린다고. 예를 들어서 이제 가냐? 밥 먹었냐? 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친한 사이에 많이 쓰는 말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 격식이 없는 해체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이제 해라체가 되고 이렇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거를 절대로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아주 이제 획기적인 방법, 너희들만 알고 있으라고. 알겠지? 외부 유출하지 말고.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여기다가 요를 붙여봐. 요를 붙여서 말이 된다. 그러면 해체야. 말이 안 된다? 해라체야. 간다요, 가니요, 가냐요, 가라요, 가자요, 가는구나요. 안 되지. 이제 그럼 해라체야. 근데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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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군요. 다 되죠? 해체야. 해체야, 해체. 알겠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쉽게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다. 우선 보면은 해체랑 해유체가 있을 때 해체에다가 해에다 요 붙이면 해유되잖아. 그거 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를 붙여서 말이 된다. 해체. 안 된다. 해라체. 굉장히 이제 간편하게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알려준 거 유의해서 이 표를 잘 외우시면 된다. 알겠죠? 음운 변동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공부할 때 난이도는 음운 변동이 좀 더 어려운데 실제로 문제로 나왔을 때 난이도는 문법 요소가 더 어려워요. 그냥 문법 요소는 진짜 그 경우에 따라서 학위에 따라서 그냥 너네 멘탈 털어버릴 정도로도 이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파트에서 내가 이제 그 좀 미리 체험 학습을 좀 시켜줄게요. 너네 파트 문제는 내가 직접 만드는 거 알지? 그래서 저번 난이도 정도로 한번 이제 풀어보면은 이제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오케이. 자, 다음에 이제 상대 높임 같은 경우에는 요거 말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낮춤말이라는 게 있어. 낮춤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화자와 관련된 대상을 낮춰.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말을 들어주는 청자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인 효과라는 거지. 상대를 직접적으로 높이는 거 아닌데 상대 앞에서 나를 낮춰.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 말을 듣는 청자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줄고 원고에 제끼고 이거 나, 우리가 저희, 말이 말씀 이런 식으로 낮출 수 있다는 거 확인을 하면 되죠. 알겠지? 그래서 이제 내가 그랬어 랑 제가 그랬어요를 비교했을 때 제가 그랬어요라고 하면 어때요? 나 상대방의 내 말 듣는 상대방 앞에서 나를 저로 낮춤으로써 상대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낮춤말을 통해서도 상대 높임을 실현할 수가 있다. 이거 알아두시고 이제 말씀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높임말로도 쓸 수가 있고 낮춤말로도 쓸 수가 있다. 선생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과 관련된 말을 높이는 효과.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하면은 이제 내 말을 말씀이라고 낮추는 효과. 알겠지? 요거 이제 높임인지 낮춤인지 구별하는 거는 문맥을 파악을 해야지. 저 말씀이 누구 거인가? 내 말씀이면은 낮추는 거고 선생님 말씀이면 높이는 거고. 어렵지 않죠 이거는? 오케이. 자, 그래서 낮춤말 할 때 밑에 지으시죠? 지우시잖아. 저기 치우세요. 어디? 아,
딴 데다 지으시잖아 지금. 엄마 이제 적당히 못하구나 하고 넘어가야지. 자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을 한번 같이 정리를 해봅시다. 자 시험에서 뭐 이제 한 50% 정도의 문제는 그냥 너네들 이제 점수 따라하고 내는 문제들이고, 이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문제들은 그 이제 어렵게 되는 포인트가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높임 표현 같은 경우에는 그 첫 번째 포인트가 특수어휘랑 선어말어미 시를 구분할 수 있니? 요거를 이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은 이제 그 쓰시다, 주무시다가 있어. 그랬을 때 쓰시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는 이제 일반 어휘 쓰다에다가 선어말 어휘 시를 쓴 형태야. 그쵸? 근데 주무시다 같은 경우는 어때? 주무시다 같은 경우는 이게 어간이 주무 시까지라고. 그러니까 얘는 그냥 특수어휘고 선어말 어휘 시가 활용이 안 됐다라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뭐야 이거 되게 쉬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시험장 가면은 되게 많이 틀려와. 그러니까 이제 이 포인트를 좀 인식을 해둡시다. 존댓말 문제가 나왔을 때, 높임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요거를 내가 좀 신경 써서 봐줘야겠구나.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너희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좀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 뭐냐면은 드시다, 잡수시다, 편찮으시다가 일단은 다 높임 표현은 맞아. 높임 표현은 맞는데 얘네가 이제 공통적으로 보면은 여기 시 있잖아. 시. 이게 선어말어미 시예요. 알겠어? 그래서 이제 너네가 좀 잘못 생각하는 게 드시다가 그냥 특수어이고 드시까지가 어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드시다가 그냥 어간이 드시다가 아니라 원래 들다야 들다. 들다에다가 선어말음이 시가 붙어서 드시다가 된 거거든. 그래서 요 들다라는 말은 너희는 잘 안 쓰는데 이제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요거를 이제 많이 쓰는 표현이야. 그래서 이제 저기 식사 자리에서 어서들 들게, 많이들 들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게 이제 먹다라는 의미예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시가 붙은 게 드시다란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이 드시다를 우리가 주체 높임 선어말음이 시가 쓰인 거는 확실한데 이 들다가 먹다의 높임 표현이 될 수가 있는가? 이걸 물어봐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높임 표현은 맞는데, 왜냐면은 시가 선어말음이 높임 선어말의 시가 무조건 높임 표현은 맞는데 이게 과연 특수 어휘로도 볼 수가 있는가? 이걸 물어보라고. 알겠지? 잡수시다도 마찬가지야. 저게 원래 잡수다야 잡수다. 잡수다. 그래서 이제 먹방 프로그램 뭐예요? 한번 잡숴봐. 맛있어. 잡숴봐. 이런단 말이야. 근데 잡수다도 이게 이제 특수 어휘인지 아닌지 이것도 한번 좀 물어보시고, 편찮으시다도 원래 편찮다예요. 편찮다. 편찮다인데 거기에 이제 선어말음이 시,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편찮으시다가 어색하기 때문에 을을 넣어가지고 편찮으시다가 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게 이제 특수 어휘인지 아닌지 한번 물어봐라. 보통 일반적으로는 다 특수 어휘로 보는데 가끔 이제 선생님들 중에 좀 힙스터가 있어. 뭔가 이제 나는 남들과 달라.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독창적인 의견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물어봐. 이거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알겠죠? 이제 너네는 중간 때 보니까 선생님들이 좀 대세에 따르는 그 힙스터 기질은 좀 없는 것 같긴 해요. 평범하다. 진성고는 진짜 그 힙스터 한 명 있어가지고 막 가르치는 게 일주일마다 한 번씩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지 막 한 사람이 이상하게 가르치면은 다른 한 사람이 막 정상화시키고, 그래서 맨날 이제 애들한테 야 이거 정상화 당했냐? 그러는 거지. 네 정상화했어요. 그럼 이제 다시 그 바뀐 대로 가르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너희는 편하다. 그다음에 이제 해육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거 종결함이랑 조조사 모두 실현된 것을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요 4번 같이 보기를 준단 말이야. 보기에서 대화를 주고 요 대화에다가 밑줄을 그어놔요. 높임편에다가 높임 실현된다가 요 이제 밑줄을 그어주고 여기에 그래서 어떤 높임법이 사용되었고 그 다음에 무엇을 높이고 있는가 이런 걸 이제 물어본단 말이야. 자 여기에서 저희 어떤 방식으로 높임을 실현하고 있어? 낮춤, 그렇지? 스스로를 낮춤말을 쓰고 있어요. 자 낮춤말을 통해서 누구를 높이는 거야? 낮춤말 아까 우리 상대 높임 할 때 봤잖아. 그러니까 손님의 말을 듣는 사람을 높이는데 그게 점원이죠. 점원 높이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요 들이시면 같은 건데 이게 지금 한 단어잖아. 한 단어인데 그 부분에 따라서 높여주는 대상이 다르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들이시면을 이걸 하나로 볼 게 아니라 특수어휘 들이다 하고 그 다음에 주체 높임 선어 발음이 시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들이 같은 경우는 특수어휘, 시는 주체 높임 선어 발음이 시란 말이야. 이게 각각 높여준 대상이 다르다는 거지. 자, 들이는 이제 누구 높이는 것 같아? 그래 아빠 높이는 거야 아빠. 여기 생략되어 있지만 지금 아버지께 선물로 드리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죠? 그래서 드리가 이제 아버지를 높이고 있고 그러니까 무슨 높임? 주체, 상대, 객체 중에서 주체, 상대, 객체 중에서 무슨 높임? 객체잖아. 좀 더 정확히는 아버지께가 되기 때문에 부사어를 높이는 객체 높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시는 누구 높이는 거야? 그쵸? 시는 손님 높이는 거야. 왜? 시는 주체 높임 선어 발음이라고. 그러면은 선물로 드리는 주체는 누구인가? 누가 선물로 드리는 것인가? 손님이 드리는 거다. 그러면은 저거는 이제 손님을 높이게 되는 거지. 알겠지? 기본적으로 이게 돼야 돼요.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너네 거기 뒤쪽에 보면은 그 문제가 60문제 정도 있어. 그거 이제 숙제로 하시고 다음 주에 클릭도 오고 그다음에 다음 주 이번 주 문법 테스트 한 번에 다 못 끝내서 다음 주까지 이어서 하는데 다음 주 이제 책이 나오겠죠? 그 책에 있는 또 이제 한 몇백 개 문제 풀다 보면은 금방 된다 이것도. 우문변동도 그랬죠. 처음에는 뭔가 막막했어. 이걸 내가 할 수 있다고. 근데 한 문제 한 몇백 개 풀다 보니까 되잖아. 그렇지? 이것도 이제 비슷하게 할 수가 있다. 자, 다음에 해라체랑 해체 구분하는 방법. 이거 아까 얘기했었죠? 요 붙어서 말되면 해 아니면은 해라체. 그래서 이게 이제 표에 없는 종결어미도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단 말이야. 거기에서 잠깐 기다려라. 잠깐 기다려라요. 안 되죠? 해라체. 너는 우리 학교의 자랑이야. 너는 우리 학교의 자랑이야요. 안 되죠? 해라체. 그렇게 늦장 부리다 차를 놓치겠어. 그렇게 늦장 부리다 차를 놓치겠어요. 되죠? 해체. 다 써먹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6번은 이거는 안 해도 될 것 같긴 해. 이게 뭐냐면은 이전에 그 목동에서 수업하던 학교가 애들 어떻게든 틀리게 만들려고 진짜 종결음이 어디서 이상한 거 구해와가지고 막 문제를 내고 그랬거든. 그래서 나도 이제 거기 대응해가지고 모든 종결음이가 무슨 체인지였다 다 적어놓은 거예요. 모모령, 모모령이나 해라체 명령형, 모모랴, 해라체 의문형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너희 학교가 그렇게 잔인할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보류했다가 나중에 이제 학교 선생님이 미쳐가지고 국어 평균을 한 30점을 만들어 보겠다. 그럼 이제 그때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다음에 요거 7번도 일단 보류합시다. 이것도 좀 어려운 내용이라 가지고 하십시오의 시가 선어말음이 시로 볼 것이냐 아닐 것이냐 관련된 이제 논란인데 이것도 일단은 보류하시고 나중에 이제 필요하면 보는 걸로 하고 그리고 8번은 봐야 돼. 요거 직접 높임하고 간접 높임. 자 이제
직접 높임, 간접 높이 문제를 낼 때 그 예문으로 주문과 관련된 상황을 많이 내요. 이거를 왜 많이 내냐면은 너네가 이제 그 물건을 사거나 할 때 그 알바하는 애들이 자꾸 너네한테 잘못된 존댓말을 써서 잘못된 존댓말이 익숙하거든. 그래서 요런 걸 많이 내요. 자, 일단은 요거 알아둡시다. 주문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간접 높임 절대로 안 쓴다. 그러니까 선어와롬이 시 쓰면 다 틀리다는 얘기야. 알겠지?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커피 나오셨습니다. 10만원이십니다. 10만원 나오셨습니다. 다 틀리다고. 알겠어요? 주체 높임 선어와롬이 시 쓰였으면 다 틀려.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10만원입니다. 나왔습니다. 이게 맞는 표현이라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지금 선어마롬이 시가 쓰였다. 그럼 다 틀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문 상황에서. 알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이 잘못 사용하는 간접 높임이 이거. 몸이 편찮으시다 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몸이 편찮으시다. 몸 뭐야 몸? 몸. 높임 대상의 신체의 일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간접 높임을 써야 돼요. 편찮으십니다 쓰면 안 되고 몸이 아프십니다라고 해야 된다고. 알겠지? 몸이 아프십니다. 편찮으십니다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몸이를 빼야 돼요. 어머니께서 편찮으십니다 이렇게 해야 돼. 몸이라는 말을 쓸 거면은 아프십니다로 바꿔야 된다. 어머니께서 다리가 아프십니다. 팔이 아프십니다. 오케이? 요 정도 이해하면은 아마 이제 높임에서는 틀릴 게 없을 것 같아요. 됐고, 다음 피동사동 봅시다. 피동표현과 사동표현. 자, 일단 피동표현 개념을 보면은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이 이루어지거나 영향을 받는 것을 나타내는 문장을 피동문이라고 한다. 영어에서 뭐랑 비슷한 거야 이게? 수동태랑 비슷해. 수동태랑 행위를 이제 당하는 것, 다른 주체에 의해서 뭔가를 당하는 것,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피동문이라고 하는데, 피동문은 보통 이제 능동 표현하고 피동 표현을 이제 같이 비교해서 본단 말이야. 그래서 능동은 익숙하지. 영어에서도 능동태, 수동태 이거 하잖아. 국어에서 능동도 비슷해요. 그래서 능동문은 주어가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을 능동문이라고 하고, 피동문은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는 것, 당하게 되는 것을 이제 피동문이라고 하고요. 이거 어렵지 않지,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능동, 피동 개념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능동문과 피동문의 관계를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자, 먼저 이제 능동문, 피동문이 짝을 이룰 수가 있고 짝을 이루지 못한 경우가 있다. 무슨 말이냐? 짝을 이루는 능동문과 피동문이라는 거는 능동문에서 피동문으로, 피동문에서 능동문으로 변환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짝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는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수가 없고 피동을 능동으로 바꿀 수가 없고, 그래서 능동문만 존재하던지 아니면 피동문만 존재하던지 이런 경우라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 문제 내면은 한 4개 정도는 짝을 이룰 수 있는, 그러니까 변환이 자유자재로 되는 능동문이나 피동문을 던져주고, 하나는 능동문만 존재하거나 피동문만 존재하거나 던져주고 너희한테 이제 성격이 다른 하나를 골라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으려면은 너네가 능동을 피동으로, 피동을 능동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야겠지. 그래야지 바꾸는 걸 시도해서 안 되는 거를 답으로 고를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바꾸느냐? 여기 네모친 부분 보면 된다.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에서는 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에서 부사어가 된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돼. 그래서 눈이 세상을 다 덮었다
라고 했을 때 능동문의 목적어 세상어를 주어로 바꿔요. 세상이. 그 다음에 능동문의 주어를 부사어로 바꿔버려. 세상이 눈에 다 덮였다. 이런 식으로 바꿔준단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걸 시도했을 때 안 바뀌거나 뜻이 좀 이상하다. 문장이 이상하다. 그러면은 이제 짝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지? 그래서 영호가 칭찬에 들어간다. 이걸 배운 대로 한번 바꿔봅시다. 자, 능동문 목적어 칭찬을 주어로 바꿔. 칭찬이 그 다음에 능동문 주어 영호가를 부사로 바꿔. 영호에게. 칭찬이 영호에게 들렸다. 이런 말을 누가 써?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짝을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구름이 거쳤다. 이번엔 피동을 능동으로 바꿔야 되죠? 그치? 자, 그래서 이걸 누군가가 구름을 걷었다. 이런 말 안 쓰잖아. 그러니까 얘도 피동만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알겠죠? 다음에 이제 밑에 이거 그냥 봐주시고 넘어가서. 자, 이제 요게 중요한 거죠? 피동 표현의 실현. 그래서 피동 표현을 어떤 식으로 만들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좀 알아봅시다. 좀 졸립지? 근데 난 그 이유를 알아요. 왜 그럴 것 같아? 더워요. 그렇지. 그래서 에어컨 온도를 살짝 내려야겠어요. 지금 추워? 괜찮아요? 추우면 뭐 이거 벗어줄까 이거? 네, 채원이가 비웃어요. 비웃어서? 체온이 진짜 싫다. 일단은 뭐야 좀 추우면 얘기해. 네, 추워요. 너 아까 전에 뭐 온도 올라가면 잘 것 같다며. 네, 추워졌어요. 아니 지금 더워가지고 니네 눈이 감기잖아. 여기 있으면 있잖아 다 보여. 그냥 이제 뭐랄까 너희들의 수업 집중도가 머리 위에 수치화돼서 나타난다고 해야 되나? 이게 다 된다고. 눈을 보면 바로 알아요. 가장 안 좋은 학생이 누구예요 지금? 가장 안 좋은 학생? 그거를 이제 말하기는 좀 그렇지. 이거 이제 뭐야 학원 내 괴롭힘이잖아. 그러면은 아, 괴롭히네. 특정 학생을 찍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지금 눈을 보니까 이제 살짝 힘들지 않나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피동의 꽃이라고. 피동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거 할 때 이제 존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살짝 환기를 하는 거다. 알겠죠? 자, 파생적 피동. 그 다음에 통사적 피동. 요게 이제 피동 표현의 실현 방법이야. 알겠죠? 너무 추워? 저요? 아니요. 괜찮죠? 네. 자, 봐봐. 자, 일단은 파생적 피동하고 통사적 피동을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보기 전에 파생적 피동이라는 것은 뭐냐? 네, 파생어 들어봤어요? 파생어. 파생어가 뭐야? 좀 더 정확하게. 형식 형태소가 어미, 접사, 조사 세 가지인데 파생어가 어미, 접사, 조사를 다 쓴 건 아니잖아. 좀 더 정확하게 뭐예요? 어근 접사야. 알겠지? 어근이랑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걸 이제 우리가 파생어라고 하지. 알겠죠? 파생적 피동도 마찬가지야. 어근에 접사 중에서 피동접미사 이희리기가 결합돼서 만드는 것, 아니면은 접미사 되다 받다 당하다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것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피동 중에서 파생적 피동이라고 그래. 알겠죠? 파생 어쩌고 나오면은 어근 플러스 접사 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 단형 피동이라고도 해요. 단형 피동, 짧을 단자야. 피동 표현 요 두 가지 중에서 얘가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아서 이걸 이제 단형 피동이라고도 한다. 알겠지? 그래서 이제 파생적 피동을 만드는 방법. 첫 번째,
동사 어근에다가 피동전미사 이희리기를 붙여서 만든다. 이희리기를 붙여서 만든다. 알겠죠? 그래서 보다는 보이다, 놓다는 놓이다, 먹다는 먹히다, 밟다는 밟히다. 아, 밟히다지. 끌다는 끌리다, 몰다 몰리다 이런 식으로. 알겠지? 자, 그래서 이희리기를 붙어서 이렇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명사에다가 되다, 받다, 당하다라는 이제 전미사 이거를 붙여서 만들기도 해. 복구, 복구되었다. 존경, 존경받는. 무시, 무시당했다. 이런 식으로. 알겠지? 주의해야 되는 게 되다, 받다, 당하다가 이게 원래 동사잖아. 그렇죠? 뭐 선물을 받았다 이럴 때 동사라고. 근데 명사 뒤에 붙어서 나오면은 이거는 이제 얘만 놓고 봤을 때는 그냥 전미사가 된다고. 알겠죠? 파생적 피동 핵심은 뭐냐면은 어근에 전미사, 피동전미사 붙여서 만드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너네가 또 봐줘야 되는 게 전미사하고 이제 선어말어미 이걸 좀 구별할 수가 있어야 돼. 전미사랑 선어말어미. 지금 보면은 전미사랑 선어말어미 둘 다 보면 어때? 어간하고 어미 사이에 들어온단 말이야. 그치? 하지만 너희는 이걸 그래도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선어말 어미야. 선어말 어미. 알겠지? 선어말 어미. 얘는 그러니까 어미야 어쨌건 간에. 또 안 나오네. 어미야 어미. 알겠죠? 전미사는 뭐야 근데? 전미사가 붙게 되면은 이거는 얘는 어간에 포함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는 어간에 포함이 돼. 그러니까 활용될 때 얘도 안 바뀐다고. 보다가 이제 보이다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간이 보이까지야. 그러면은 보이고 보이는 보이지 이렇게 된다고. 알겠어? 근데 선어말어미는 어쨌건 간에 어미야. 그러니까 얘는 활용될 때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네가 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아까 배운 선어말어미 시 먹으시는 먹으시려고 얘도 안 바뀌는데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은 이거 뺐을 때 의미가 달라지는지 안 달라지는지를 보라고. 비교해 봅시다. 보이려고 했을 때 지금 요 의시가 선어말어미고 이가 전미사야. 그치? 자, 얘는 이거 빼면 어때? 먹으시는 먹는 높임의 의미만 사라지고 그 단어의 의미 자체는 어때요? 똑같잖아. 먹는 거야. 근데 얘는 보이는 하고 보는이 단어 의미가 똑같아. 이게 다르잖아요. 보는 거는 내가 직접 보는 거고 보이는 거는 남들이 나를 보는 거고.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얘는 어디까지나 어미이기 때문에 활용될 때 뺄 수가 있는데 얘는 빼면 안 돼. 전미사는. 알겠죠? 집에 가서 복습 꼭 해라. 오늘 좀 개념 배운 게 많아가지고 복습 안 하면은 이제 다 까먹어요. 그러면 이제 클리닉 때 문제를 못 풀고 클린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집에 못 가고 그렇게 된다고. 집에 가서 꼭 복습을 해야 돼. 배운 개념은 다 머리에 넣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근에다가 피동전미사 붙여서 피동사를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되다, 받다, 당하다라는 접사 붙여서 만들 수가 있고, 이게 파생적 피동이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통사적 피동이라는 게 있어요. 통사적 피동. 통사적 피동은 용언의 어간에 연결어미와 보조용언이 붙어서 만들어진 데를 이제 통사적 피동이라고 그래. 연결어미, 보조용언 다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여기가 최고 난이도로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이거를 외워야 되지만 일단은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
파생적 피동하고는 다르게 얘는 전미사부터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정도로 일단 알아둡시다. 통사적 피동하고 파생적 피동의 구분을 전미사가 붙느냐 전미사가 안 붙느냐 일단 이 정도로 보자. 전미사 안 붙고 연결함이랑 보조형은 붙는다 까지 하면 너무 힘들잖아 그쵸? 일단 전미사가 안 붙는다 정도까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어지다랑 개대다가 전미사가 일단 아니다 정도만 알아두라고. 오케이? 그래서 기분이 풀어졌다 곧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이런 것들이 다 통사적 피동, 장형 피동으로 만드는 피동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알겠지? 다음에 이제 피동 표현의 의도와 효과 보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런 거를 이제 토시잖아 틀리지 않고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이거를 인식하고 있어. 아 그래 피동 표현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문제가 여기 아마 객관식으로 나올 텐데 객관식 문제가 나왔을 때 선택지에 나타나는 효과하고 실제 피동 표현이 주는 효과하고 일치하는지 이 정도 확인할 수 있으면 돼.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이거 문제를 낼 거면은 문장을 하나 줄 거야. 피동 표현 문장을. 그래서 이제 가장 자주 나왔던 게 이런 거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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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병이 깨졌어요. 엄마! 꽃병이 깨졌어요. 라고 했어. 그쵸? 자, 이랬을 때 이제 피동 표현이 주는 효과는 무엇인가?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죠. 뭘 것 같아? 확실해? 아닌 것 같지, 니가 봐. 한번 뭐야 투표해볼까? 자, 아진이 몇 번? 아진이 몇 번? 야, 찍어봐 몇 번? 예, 좀 생각하고 있어. 자, 지우 몇 번? 죽어도 그냥 말인 거지. 2개 있어요 2개. 무조건 이거야. 오늘 몇 번? 추천할 것 같은 거 있어. 세빈이 몇 번? 생각 중이야? 자, 자신 있게 대답해 볼 사람 저요. 몇 번? 4번. 4번. 정답이죠? 아니 꽃병이 있잖아. 이게 뭐 살아서 움직이나? 꽃병이 그냥 뭐 저절로 깨진 거야? 아니잖아. 이거 지가 깨트렸다고. 지가 깨트려놓고 꽃병이 깨졌어요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심리는 뭐야? 꽃병이 깨지긴 했는데 내 책임은 아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지가 꽃병을 깨트린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 하나 주고 요게 이제 뭐에 해당하는가 이런 거 이제 찾을 수 있게끔 문제가 나온다. 이것도 좀 연습하면 금방 돼요. 이것도 알겠지? 나올 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동 표현을 해야 되는데 슬슬 힘들죠. 그렇지? 자, 또 희망을 줄게. 어디까지 하고 줄 거냐? 지금 왜 이렇게 너네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지? 좀 힘내라. 사동, 피동, 심화학습 전까지 그리고 사동 끝까지 다 그려주셔야겠어요. 사동, 피동, 심화 전까지 그래야지 좀 시간이 될 것 같아. 자, 보자. 사동,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게 이제 사동문이다. 영어에서 뭐랑 똑같아? 사역동사랑 비슷해요. 그래서 아까 능동, 피동 같이 봤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주동하고 사동을 같이 볼 거야. 그래서 주동하고 사동은 어떻게 구별해? 스스로 행동하면은 주동문.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행동하도록 시키면은 사동문. 알겠죠? 자, 다음은 이제 주동문하고 사동문의 관계를 볼 건데
얘는 아까 능동피동하고는 다르게 주동하고 사동은 어떤 형태의 문장이든 간에 주동을 사동으로, 사동을 주동으로 바꿀 수가 있어. 대신에 이제 너희가 받아야 되는 건 뭐냐? 주동사가 자동사나 형용사일 때하고 주동사가 타동사일 때하고 이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꿀 때 방법이 좀 다르다는 얘기죠. 혹시나 해서 한 얘기인데 타동사 그래 모를 수도 있어요. 타동사는 뭐냐?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야. 이게 타동사야. 알겠죠?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 이게 이제 자동사고. 자, 그래서 봅시다. 일단은 둘 다 공통적으로 새로운 주어가 도입이 돼. 알겠죠? 주동사가 자동사, 형용사, 타동사건 간에 무조건 새로운 주어가 만들어진 건 똑같고, 그리고 자동사나 형용사일 경우에는 주동문의 주어가 사동문의 목적어가 돼. 알겠죠? 주동문 주어가 사동문의 목적어가 된다. 어떤 경우에? 주동사가 자동사나 형용사일 때. 알겠지? 자, 그래서 동생이 울었다. 울다는 자동사야. 동생이 울었다. 이렇게 되면은 사동문으로 바꿨을 때 새로운 주어, 형이 동생은 이제 목적으로 바뀌면서 동생을 울렸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형이 동생을 울렸다. 알겠지? 자, 그런데 이제 주동사가 타동사야. 그리고 타동사는 이미 목적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자동사 때처럼 주어가 목적어가 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주어가 뭐가 되느냐? 목적어가 아니라 부사어가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동생이 우유를 먹었다. 동생이 우유를 먹었다. 먹었다가 지금 타동사야. 그쵸? 그래서 얘를 사동문으로 바꾸면은 형이 동생에게 우유를 먹였다. 이런 식으로 부사어로 바뀐다는 얘기지. 알겠지? 다음에 자, 사동 표현의 실현. 자, 이것도 똑같아. 피동하고. 뭐가 똑같냐? 얘도 파생적 사동, 그 다음에 통사적 사동 두 개로 구분이 돼요. 그 다음에 아까랑 마찬가지로 파생적 사동은 어근에 접사가 붙은 거고, 통사적 사동은 얘도 마찬가지로 보조용언 연결어미가 붙는 건데 우리는 그냥 여기는 전미사 붙는 게 아니다 정도로 봐두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파생적 사동 보면은 얘도 사동전미사가 이실이기가 붙는데 피동과는 다르게 우구추 3개가 더 있어. 알겠지? 이실이기까지는 피동전미사. 그 다음에 이실이기 우구추 이건 이제 사동전미사.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예문 사동으로 만든 예문 다 써놨고요. 다음에 이제 무슨 하다가 붙는 말에는 시키다가 붙어서 또 단형사동을 만들 수가 있다. 못하다. 이거 단형사동이에요. 단형피동이 아니라 뭐뭐 시키다를 붙여서 또 이제 단형사동, 사동 표현을 실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다음에 통사적 사동은 형태가 하나야. 통사적 피동은 뭐뭐 개 되다 하고 뭐뭐 어지다요. 이렇게 두 개 있었잖아. 통사적 사동 딱 하나야. 뭐뭐 개 하다. 지우가 동생에게 밥을 먹게 했다. 밥을 먹였다가 먹게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이제 너희들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 학교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 거. 이거. 사동전미사가 이제 7개, 이실이기 우구추 7개 있다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제 형태가 좀 독특한 애들.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다, 자게 하다, 재우다, 서다, 서게 하다, 세우다, 타다, 타게 하다, 태우다. 그치? 그래서 보면 여기 다 우가 붙긴 했는데 우뿐만 아니라 보면은 여기 자, 서, 타에 뭐가 붙었어? 이가 붙었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원래는 사동전미사 이하고 사동전미사 우 두 개가 붙는 이제 이중사용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는데 우리 국립국어원 오피셜에서 이거는 이제 사동전미사 이우 두 개가 붙은 게 아니라 그냥 이실이기 우구추 외에 이우라는 사동전미사 하나가 그냥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이우를 하나의 사동접사로 등재하고 있다. 알겠지? 자, 그래서 너희가 물어봐야 될 건 뭐냐? 선생님한테 이걸 보여줘. 쌤, 재우다, 세우다, 태우다 있잖아요. 이때는 사동전미사가
이우 이렇게 두 개 붙은 거예요? 아니면은 이우 이렇게 사동전미사가 한 개 붙은 거예요? 이걸 물어봅시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평가원, 너희들 수능 문제 만드는 평가원에서는 이걸 이제 이유 한 개다라고 확정을 했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꼭 평가원 말을 듣지는 않기 때문에 이건 좀 물어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우 두 개를 하나의 전미사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각각 별개 것으로 봐서 전미사 두 개가 쓰인 걸로 볼 것이냐. 다음에 사동편의 의도 및 효과 이것도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피동이랑 거의 비슷해 보면은. 다음에 자 거의 다 됐다. 직사, 간사, 직접사동과 간접사동 요거 한번 쉽시다. 자 일단 직접사동, 간접사동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주어가 사동의 대상에 시킨 행위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직접사동,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간접사동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동사에 의한 파생적 사동의 경우에는 직접사동과 간접사동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통사적 사동의 경우에는 간접사동으로 해석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거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치? 자, 그래서 예문을 통해서 봅시다. 일단은 첫 번째, 어머니가 딸에게 따뜻한 옷을 입혔다. 입혔다. 자, 뭐예요? 파생적 사동이야. 그치? 자, 근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 문장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말이야. 먼저 직접사동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뜻이냐? 딸이 아직 애기야. 어린 딸이야. 그래서 딸이 이렇게 서 있으면은 엄마가 우리 딸 따뜻하게 입어야지 하고 엄마가 직접 이렇게 옷을 입혀주는 거야.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고, 아니면은 너희가 이제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집을 나가는데 엄마가 딸 오늘 날씨가 추워 따뜻하게 입고 가. 그래서 너희가 따뜻한 옷을 스스로 입고 나가게 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는 얘기지. 알겠죠? 그래서 엄마가 직접 행동을 통해서 딸한테 옷을 입혀주는 건 직접사동, 딸한테 옷을 입고 가라고 시키는 건 간접사동이라고. 그리고 파생적 사동은 이게 둘 다 돼요. 알겠지? 근데 그 밑에 여기 통사적 사동 봅시다. 어머니가 딸에게 따뜻한 옷을 입게 하였다. 이 경우에는 엄마가 딸한테 직접 이 옷을 입혀주는 직접 사동의 의미가 사라진다고. 엄마한테 그냥 엄마가 딸에게 시켰다, 이 의미만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파생적 사동은 의미가 두 가지로, 통사적 사동은 한 가지로만 해석이 된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항상 늘 그렇듯이 예외가 있어. 파생적 사동이면은 무조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건 아니야. 문맥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예문을 한 두 개 정도 넣어놨는데 봐봐. 내가 문고리를 돌렸다라고 하면은 어떤 의미만 있어? 내가 직접 문고리가 돌아가게끔 직접 돌렸다, 이 의미밖에 없다고. 왜냐면은 내가 문고리를 돌게 했다. 어떻게 할 건데? 뭐 초능력? 염력?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때는 직접 사동의 의미밖에 없다고. 다음에 그 밑에도 보세요. 손을 다친 아이에게 아버지가 밥을 먹였다. 이때도 이제 아버지가 직접 숟가락에 밥을 떠서 애한테 먹여주었다, 이 의미밖에 없다고. 그게 아니면은 애가 손이 다쳐가지고 막 움직이지 못하는데 아빠가 밥 먹어 빨리. 안 먹어? 왜? 밥을 갖다 놨는데 먹지를 못하니? 아빠가 미친놈이잖아. 그쵸?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직접 사동의 의미가 있다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문맥을 좀 보고 우리가 파악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요 개념 하나만. 자, 이런 식으로 한 가지 문장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한 가지 표현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걸 좀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요? 한 가지 표현에 두 가지 이상의 의미가 있을 때 이런 걸 이제 중의적이라고 그래. 이거 개념 알아둡시다. 중의적이다. 중의적이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우리는 이런 거를 이제 중의적이라고 해요. 중의적. 이게 선택지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반드시 알아둡시다. 중의적이다.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마지막으로 보면은 잘못된 사동표현. 사동표현. 자, 사동 의미가 없는데 자꾸 시키다 막 쓰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다 이 말이야. 너네가 여기서 자주 잘못 쓴 표현이 있죠. 자, 우리 이제 남학생들이 우르르 몰려 앉아가지고 그 여학생들의 그 인스타를 영탐하고 있어요. 인스타를 이제 영탐을 한 거야. 딱 하다가 이제 어떻게 이제 뭐 알고리즘에 의해서 가게 됐어. 근데 걔가 와 이쁘다, 너무 이뻐. 그래가지고 이제 막 애들끼리 이제 흥분해가지고 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하는데 갑자기 한 남학생이 이러는 거야. 나 얘 아는데? 그랬을 때 이제 너희들이 하는 말이 뭐냐? 나 얘 소개시켜줘. 이렇게 해야 한다고. 그렇지? 한글도 제대로 못 쓴 애한테 무슨 여자를 소개해주나? 응? 소개시키다가 아니라 소개하다야. 소개하다. 알겠죠? 어떻게 말해야 돼? 소개해줘라고 해. 소개해줘. 알겠지? 소개시켜줘가 아니라 소개해줘. 응? 이렇게 나머지도 전부 다 이제 잘못 쓰고 있는 거 다 하다로 고쳐야 돼요. 하다로. 부각시키다, 노, 부각하다, 교육시키다, 노, 교육하다. 알겠지? 요거 이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잘못된 사동표현으로. 가줍시다 좀. 오케이? 자, 좀만 쉬었다. 자. 사동이 어? 그거랑 반복 같은 게 있어. 그거 이제 피동사동 심화해서 할 거야.